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연세 S 의원 심영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하지정맥류의 오해와 진실.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이게 어떤 질환인지 잘 진단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른 질병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오늘 우리 심영기 박사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너무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관한 이야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닥터 한스 TV가. 근데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쭉 30년 동안 해왔던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한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람들한테. 30년 전에는 제가 하지정맥류 한다 그랬을 때 전부 다 그게 뭐지? 이렇게 딱 이제 하셨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은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 또 이제 많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를 이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어떤지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 치료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감비하러 해야 될 질환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4만 명 치료한 경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지만 또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로 감별 진단 치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간단히 제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원래 성형외과 전문의였어요. 성형외과 전문인데 개업하고 나서 주로 미용 성형 수술을 하다가 하지정맥류를 뜬금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성형외과 계통에서는 성형외과의 돈키호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석박사 학위를 했고 그리고 1995년도에 이제 독일에 가서 닥터 릴 저한테 스승님이신데 그분한테 배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샤덱 교수님한테 초음파의 기술을 더욱더 심층 학습을 하게 됐고 99년도부터는 세계 이제 정맥학회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 대련에 하지정맥류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제 하지정맥류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한정맥학회를 만들게 되죠. 정맥학회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2호점인 중국 북경에 하지정맥류 병원을 개원을 하죠. 2006년도에. 그리고 현재까지 두 병원이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이제 대한정맥학회 회장하고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정맥류를 한 게 이제 한국 최초의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 프랑스에서 습득한 기술이다. 중국 대련병원, 북경병원 해서 도합 세계 한국에 있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연세S 의원이고요. 현재 동양에선 제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처음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률이 이제 특징적으로 0.1% 아주 적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소의 통증 그리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고 흉터도 적고 이제 숙달된 기술로 풍부한 경험으로 치료를 하니까 결과들이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왜 생기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겉에 있는 표제정맥, 그 다음에 심부정맥, 그래서 깊이 있는 심부정맥이 있는데 그 표제정맥도 피부 속으로 중요한 중심정맥은 그 중심정맥은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피부 속에 2cm 혹은 3cm 깊이에 들어 있습니다. 다리 피부 속에. 그래서 정상일 때는 판막이 열려서 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피가 쏟아지려고 그러면 다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정맥류가 있을 때는 판막이 닫히질 않아 갖고 피가 밑으로 쏟아져요. 오른쪽 그림처럼 피가 이제 밑으로 쏟아지는 것이 정맥류예요. 그러면 정맥이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정맥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쏟아지는 건 역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역류가
발생해서 정맥 고혈압이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불떡불떡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혈관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겉으로 울퉁불퉁 라면발, 우동발처럼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보면 맨 왼쪽 그림은 혈관이 이 정맥 그림이에요. 동맥이 아니고 쭉쭉 일자로 잘 뻗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면 꼬불꼬불해져요. 네. 꼬불꼬불해지고 더 심해지면 그 꼬불꼬불한 게 처음에는 보통 장단지 안쪽에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 올라가서 꼬불꼬불하면서 다리에 보기 싫은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심해질수록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기나 네.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기나 하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네, 유전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27%, 그리고 호르몬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여성들은 임신, 출산, 또 생리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많아서 특히 또 경구 피임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직업 미용사, 미용실 원장님들이 참 많이 오셔, 또 약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점원, 군인,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 과체중, 그다음에 어떤 음식의 원인이 있다, 서구식 식생활을 할수록 또 많아지는 게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한국은 온돌 문화고 일본은 다다미 문화잖아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는 경우가 많아서 훨씬 덜 생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오기 전에 아, 나 정맥류가 있나 보다 하고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혈관이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하다.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많으면서 거미줄 모양이다.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 다 정맥류는 아니지만 튀어나온 경우에 정맥류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아주 편안해진다. 누구나 정상에서도 그런데 좀 심하게 편안해지시는 분들, 이건 정맥 고혈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리고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는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무겁고 자꾸 붓는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 무릎이 자주 아프다, 이런 경우들이 정맥류의 전구 증상, 그러니까 생기기 전 단계 혹은 진행됐을 때 그러한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라면발처럼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튀어나온 게 보인다. 그럼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맥류를 분류를 해봤더니 1기는 모세혈관, 2기는 망상정맥, 요거는 이제 굵기가 냉면발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 3기는 라면발이라고 제가 별명 붙였는데 약 3mm 정도 직경이 되고, 4기는 우동발, 5기는 손가락 굵기, 6기는 합병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는 경우, 그 다음에 7기는 선천성 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자, 1기는 실핏줄이죠. 그 다음에 2기는 조금 굵어져서 냉면발 정도 되고요. 3기는 라면발 정도 되고 튀어나와서 꼬불거리기 시작하고, 4기는 우동발처럼 많이 나오고, 5기는 굉장히 심하게 나왔죠. 그리고 6기는 이제 다리가 썩고, 그 다음에 다리가 저렇게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중국에도 제가 병원이 있어서 보면 6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궤양 생긴 건 누구나 보면 아는 거고, 시커멓게 된 다리다. 그 다음에 이제 7기 같은 경우는 선천성 혈관 기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7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생기나 발생 빈도를 보면, 하지정맥류는 보통 여성분들, 중년 여성한테 이제 나타난 질환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성이 이제 23%, 60대, 50대는 28%, 40대는 19%로 40대, 50대, 60대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고, 남성들은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연령별 통계를 보면, 나이를 보면 여성이 40대, 50대, 60대가 그게 그래프가 높은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저희 병원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통계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시작할 때 임신, 출산할 때 많이 생기고요. 보통
10대에는 거의 잘 안 생겨요. 20대 때도 좀 드문데 30대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점 많아지는 게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력을 봤더니 어머니가 정맥류가 있었을 때 내가 걸렸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100명 중에 15명, 16명 정도 되고요. 아버지가 정맥류가 있었다 6%, 그 다음에 형제자매 5%. 다음 슬라이드 또 보면 여기서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정맥류에 있으면 아프다 아닙니다. 네. 증상이 없는 게 77.5%예요. 그리고 피곤하다가 11%, 그리고 다리가 무겁다 이런 것이 5% 되고, 실제로 하지정맥류는 특별히 아프지를 않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방치를 하게 돼서 병이 커지는 거예요. 정맥류가 있어도 통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오는 걸 굉장히 늦게 오신다. 오늘 제목은 오해와 진실이에요. 예. 그래서 오해를 많이들 하고 오셔요. 난 다리가 아파서 정맥류 검사 받으러 왔어요. 근데 아픈 원인은 따로 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보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어디가 어떻게 돼서 정맥류가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은 정맥의 문제로 증상이 생긴 건지, 정맥이 어디가 망가지고 판막이 어디가 망가져서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과 관찰, 치료가 근데 경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통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단이에요. 병원에 언제 오세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만, 어디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치료하고 결과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단 방법은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다 혈관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제 혈관 초음파를 하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체열 진단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체열 진단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초음파로 샅샅이 뒤진다고 하지만 못 볼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게 체열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맥 조영술이라든지 CT라든지 혈관 조영술을 같이 이제 하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데 30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산 건데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고장이 안 났어요. 도플러는 뭐냐면 역류, 그러니까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게 하지정맥류라고 했잖아요.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저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 도플러라서 간단하게 이동할 때 뭐 제가 이제 의료봉사 갔을 때 이럴 땐 큰 기계를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조그만 기계로 이제 진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초음파 원리는 그 혈관의 모양과 위치와 판막의 기능 테스트하는 거고, 칼라로 나온다는 거. 초음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그것이 이제 혈관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소리를 내서 탁 막히는 거는 이렇게 탁 하고 끊어져요. 이게 이제 정상인 거고. 다음 사진 볼게요. 역류가 있을 때는 거기다 갖다 대고 제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꽉 짜주면 피가 밑으로 슉 쏟아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정상일 때는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칵칵칵 이런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역류가 있을 때, 역류가 있는 걸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늑대 울음소리가 난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럼 망가지는 판막이 어딘가 통계를 내봤더니 사타구니 정맥, 이게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가장 튼튼한 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47.3%였고요. 그 다음에 오금의 판막이 망가진 경우가 17.1%였어요. 나머지는 관통정맥이라고 해서 심부정맥하고 폐쇄정맥을 이어주는 관통정맥 질환들이고요. 주로 대복제정맥이 제일 많이 망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열 진단은 이제 관통정맥이나 이런 거 좀 찾기 힘든 것들을 찍어 보면 저렇게 하얀 줄기처럼 보이는데, 눈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안 보이는 오른쪽 장단지 밑에 장단지 거기 보면 분홍색 보이잖아요. 저게 딱 보이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체열 진단 결과를 보면서 초음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제 두 가지로 보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정확해진다.
좋아진다.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아까 분명히 하지정맥류 증상의 5회 중에서 하나가 아무런 증상이 없다. 통증이 없이 77%가 무증상이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리가 아프고 땡겨서 왔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돼요. 예. 그 다리가 아프고 불편한 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검사를 했더니 장단지 근육통을 갖고 있는 분이 80%였어요. 그리고 좌골신경통이 같이 있으신 분이 75%였고 그 다음에 드물게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하지불안 증후군, 무릎 관절염, 그 다음에 장경인대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다리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지정맥류가 왔다 해서 무조건 정맥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정맥류가 있는 거를 진단을 해드려야 되고 안 튀어나온 분들은 제가 꼭 여쭤보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정맥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되게 젊은 분들은 튀어나오기 전 단계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잠복성 정맥류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잠복성 정맥류니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역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다리에 이 장단지 근육인데요. 저렇게 하얗게 뭉쳐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거는 혈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병입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얗게 뭉쳐있는 경우에는 하지 근육통입니다. 이건 진단명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니께서는 하지 정맥류도 있으면서 근육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하고 근데 혈관 검사했을 때 정상이면 어머니는 하지 정맥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하지 근육통이 있어서 하지 근육통의 원인을 정밀 검사를 해서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렇게 하얗게 굳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림프 찌꺼기가 세포 사이에 꽉 뭉쳐 있기 때문에 다리가 저녁 때 되면 붓고 쥐가 자주 나고 그리고 땡겨서 아프고 장단지를 누르면 아프고 걸을 때 땡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밀 진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하지 근육통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근육이 이렇게 하얗게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를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직은 이제 제가 이거를 학회에서 후배 의사들한테 교육을 아직 안 시켜서 정맥류 하는 병원에서 근육통 진단을 잘 못해요. 혈관만 보고 끝나고 혈관이 나빠요 좋아요 그 얘기만 하지 근육통이 뭉쳤다 안 뭉쳤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아직은. 이번 11월 달에 학회 때 제가 또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통의 주 원인은 좌골신경통이더라. 다리가 저렇게 하얗게 뭉쳐 있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좌골신경통인데 좌골신경통이 뭐냐 하면 왼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좌골에서 나온 왼쪽 그림 칼라 사진이요. 네. 거기서 보면 노란색이 신경인데 힙부 속에서 깊은 데서 쭉 내려와 갖고 발까지 지배를 하는 신경이 좌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엉치만 아파요. 그 다음에 항문 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궁둥이가 아파요.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면서 엉치가 아프고 그래요. 그거 엉치라고 그러고 궁둥이하고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까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리 근육통을 보면서 좌골신경통 단계가 어떤지를 같이 봐드리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근육통을 이렇게 위에 거 하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장단지 근육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뭉치게 되면 다리가 쥐가 나고 다리가 붓고 특히 저녁 때 많이 붓고요. 자고 나면 빠져요. 그리고 다리가 무겁고 그리고 근육이 뭉친 곳에 손가락으로 누르면 압통이 있고 심해지면 걸을 때마다 아파요. 그리고 오래되면 퇴행성 관절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계를 나눠봤더니 정상 사진 보이시죠? 초음파로 봤을 때 위아래 근육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그리고 체열 검사를 했더니 큰 변화는 없으세요. 빨간 것도 안 보이고 무릎 밑으로. 근데 1단계 때 보면 하얀 게 보이잖아요. 초음파에서 위에 거, 위에 하얀 거,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체열 검사를 하니까 밑에 빨간 변화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보면 더 하얀 게 더 진해졌어요. 다 다른 환자들 사진이에요. 근데 그러면 빨간 게 더 진해졌죠. 아래 보시면. 그리고 3단계는 굉장히 많이 떡
가래떡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가래떡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체열검사에서 저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런 체열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일치를 하더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이제 LQO 이 진단법인데요. 예. 그걸 대고서 이렇게 문지르면 아픈데 뭉쳐있는 자리들은 소리가 나요. 이건 어깨 쪽이긴 한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렇게 소리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그 큰 데가 이제 많이 나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제 좌골신경통이 주로 이제 얘기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여기 이제 히프 쪽이라 영상을 가렸는데요. 소리 들어볼게요. 따가워 하시면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좌골 쪽으로 됐을 때는 하고 허리 쪽으로 갔을 때는 소리 안 나요. 그래서 허리는 괜찮고 좌골신경통이 있으세요 하고 사각사각 진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해서 좌골신경통과 같이 있는 근육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소리가 나는 거는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마찰음이 전인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나 이런 조직에서 전기를 잡아 당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마찰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는 마찰음이 없고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 부위에서는 마찰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사각사각 진단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지정맥류 치료 목적은 뭐냐? 한 방울도 새서는 안 되는 정맥피가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쏟아져 내려오는 역류를 막아주는 게 치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피가 돌 수 있도록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혈관을 제거해버리거나 이게 이제 옛날식이고 그 다음에 막아버리는 거 폐쇄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혈액순환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하는데 실제로 다리에 이게 문제가 있는 혈류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제가 30년 동안 이 폐색시키는 거 치료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환자분들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혈액순환은 전혀 지장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혈류의 90%는 이 깊은 심부정맥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 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다리를 올린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약 처방을 거의 하지를 않고요. 이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하지정맥류 압박 스타킹은 이제 누구나 다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잔혈관, 냉면발 혹은 모세혈관일 때 사용하는 혈관 경화요법 그다음에 정맥 폐쇄법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주로 레이저로 혈관을 이제 막는데 선생님 따라서 고주파 그다음에 순간 접착제 주사 놔서 막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순간 접착제 주사법은 일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작용이 생기면 혈관 전체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니까 실리콘으로 코를 높여주기도 하고 유방도 올려주고 그런데 순간 접착제는 항상 그 이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혈전이 생겨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염증을 해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리고 수술요법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거는 정맥을 다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가지 치료로 되는 게 아니고 복합요법을 통해서 컨비네이션으로 혈관의 굵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틀려지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더라.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치료법을 도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잔혈관은 혈관 경화요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라면발처럼 튀어나온 건 국소 정맥 제거술을 한다. 그 다음에 기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을 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맥 접착제 주입법은 아주 심할 때 쓰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주로 쓰이는 것이 좋겠다. 그건 제 이제 의견이긴 한데, 그다음에 고주파 혈관 응고술도 3기나 4기
정도, 그다음에 레이저는 3, 4호기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 혈관 발거술은 6기 심한 경우까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혈관 발거술은 7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따라서 치료법의 내용이 조금씩 패턴이 틀려진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의사가 하더라도 치료법의 조합은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유튜브를 보고 오셔서 원장님은 무슨 치료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복합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주 치료는 레이저 치료고요. 다른 치료도 같이 동시에 해야지 재발률이 적습니다. 여지껏 제가 30년 동안 4만 명 치료하면서 재발률이 0.1%가 된 거는 다 복합 치료 덕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원장님 엄마는 어느 병원을 가서 했는데 재발됐대요. 그래서 저는 재발될까 봐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재발이 100%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려도 우리 병원 통계로 봤을 때 지난 30년 동안 4만 명의 환자들 중에서 재발됐냐는 0.1%로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용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된다. 제가 또 성형외과 전문이니까 하지 정맥류를 하더라도 꼬맬 때도 미용적으로 상당히 이 신경을 써서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도 이제 최소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이 빨라야 된다. 며칠씩 입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와서 오후에 하셔서 치료 끝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노력은 의사가 잘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환자한테 가장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복합 치료를 해야지 재발이 적다. 특히 이제 요즘에 좀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접착제 시술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금 합병증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있고요.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좀 높고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라서 뭐 저는 참고를 하지 않고요. 환자분은 이제 좋은 병원을 잘 선택하는 거, 그리고 싸니 비싸니 그 따지는 것보다도 경험이 많은 선생님, 물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다 100%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경험 많은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좋다. 또 과대 광고, 허위 광고하는 병원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세 군데 병원을 방문해 보시고 치료비도 비교해 보시고 선생님하고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아진실 다시 보면 하지정맥류 치료했는데도 혈관에 이상이 없다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맥류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오해야. 그 다음에 정확한 다른 통증 원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발목, 무릎, 좌골, 허리, 척추에 대한 수술 전 진단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하지의 근육, 그 다음에 인대,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수술이 불충분해서 재발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직업, 생활습관,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치료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 4줄기가 있는데 4줄기 중에 저는 한 줄기에 현재는 35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4줄기가 망가진 경우는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고 보통 2줄기 망가지니까 700~8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한 줄기에 이제 뭐 1,500만 원 받는 병원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병원도 있고 병원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건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병원을 잘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지름길이고요. 나이가 요새는 100세 건강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우리 닥터 한스 TV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